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삶은요, 여러분의 정신뿐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망가뜨리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에 의하면요, 11개국 15세에서 49세 사이 2만 5천 명에게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강압적인 가족 구성원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던 경험과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요.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이들에게 폭력을 당했던 상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영국의 의학 전문지인 란셋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린 배우자는요, 통증 및 기억력 감퇴, 현기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한 번 이상의 배우자의 학대를 받았던 상대방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생각하거나 시도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폭력에 특히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이게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상태겠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연구진에 의하면요, 폭력에 시달리는 배우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증상들은요, 연령이나 교육 수준, 상대 배우자나 본인의 그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피해 배우자, 특히나 여성들에게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연인 간의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의 경우 여성이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죠. 그래서 남성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적 피해의 양상은요,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는 그 남성적 기질적 문제와 엮여서 여성보다 회복이 오히려 더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요, 늘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이들의 맥락 없는 추궁이나 의심은 물론 뜬금없는 호의조차도 왜 잘해주는 거지? 이런 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조건 없는 호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에 씨앗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연인이나 배우자와 살았거나 헤어진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엮어봤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업무, 그 외 다른 일로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몸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육체적으로 고단한 건 차라리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아파트 정문을 지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는 그런 기척이 느껴지면 뒤돌아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로 간대요. 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뭔가 마음에 각오를 하듯이 용기를 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집이라는 곳은 사실 휴식을 위해 가장 마음이 편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돌아온 곳이 지옥이라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아파트 복도를 따라서 귀가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집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면 숨이 먹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숙제하듯이 얼른 저녁 준비를 하고 후식을 내오고 차를 준비해서 그야말로 오후 잠이 들어서 해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한 분은요, 딸이 어렸을 때였대요. 딸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과 장난을 치다가 딸을 놀려주기 위해서 무서워서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래요. 아빠 집에 있어? 이러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서 놀란 표정을 짓는다는 건 집에 아빠가 있을 때 그런 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 아빠와 같이 사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혼을 결심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면서요, 긴장이 고조된 조마조마한 상태의 불안감, 어떤 공격에도 납득이나 이해가 아닌 무조건적인 복종의 요구죠. 그리고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투명한 인간 취급을 받고 필요할 때만 인심 쓰듯이 베푸는 굴욕적인 호의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사실 좌절감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우울증과 불안, 수면장애를 보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특히나 정서적 폭력은요, 물리적 폭력 이상의 고통을 동반하고 실제 병적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타고난 세대의 영향으로 장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시대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내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목숨의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신의 건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겠지만 황금 방석에 앉은 치매 환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학습된 무기력, 이거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건 결국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만으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시죠?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더라도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별은요, 둘 다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을 때,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이러고 헤어지는 게 제일 깔끔한 이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련이 됐든 상처가 됐든 남아있다는 건 아직 다 떼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안전 이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엔 안전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